해양 쓰레기 자료들로 가득한 일본 방위대학교 연구실. 야마구치 하레유키 교수는 지난 15년간 일본과 괌, 하와이 일대를 중심으로 해양 쓰레기 독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가 가장 관심을 쏟는 건 스티로폼. 特に発泡スチロールの場合はその吸着性が多孔性なので非常に空撃が多い物質なので非常にそういう有害物を吸着する性質が非常に高いという、そしてそれがやはり海を流れてさらにそれが破砕して細かくなってさらに陸に上がって陸に漂着してまたさらに細かくなったりするとですね、それが海の汚れを海岸に運んでいく役割をする。 뻥튀기처럼 부풀려 만드는 스티로폼은 98%가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는 이 구멍 속으로 유해 물질이 쉽게 침투한다는 것이다. 실제 분석 결과 대부분의 스티로폼에서 생물에게 유해한 중금속이 검출됐다. トータル的には結構マンガンとか亜鉛だとか銅だとかそういうものが鉛をかなり吸着してくるのもありますけれども、そういう有害な化学物質が主に検出されます。ヤドカリとかそういうのを食べたり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よく言われてます。その発泡スチロールを食べたりなんかしている、そういうことがよくありますので、そういうものが生物にも影響を与えていく可能性がある。 우리가 알지 못했던 스티로폼의 진짜 모습. 사실 스티로폼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친환경과 거리가 멀다. 석유에서 뽑아낸 폴리스티렌에 탄화수소가스를 넣고 부풀려 만든 합성 고분자 화합물. 더구나 이 물질은 치명적인 독성까지 품고 있다. 스티로폼에 쓰이는 스타일엔 이제 모노머라고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면 이제 단량체가 되는데, 모노머, 이제 스타일엔 다이머도 사실은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분류돼 있습니다. Styrofoam is expanded polystyrene. Polystyrene is a problematic plastic to begin with because the styrene monomer is toxic. It's carcinogenic, mutagenic. It's a problem. 더 이상 스티로폼은 우리가 열광하던 그 멋진 발명품이 아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우리나라 바다를 점령한 스티로폼 부패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바다에서 많이 쓰이는 부위에서 근안연제 성분 중에 하나인 HBCD라는 물질을 검출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분석한 부자에서는 대부분 다 검출이 되고 있고요. 이제 부자들마다의 농도 수준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HBCD는 다이옥신, DDT와 함께 위험 물질로 분류된다. 이처럼 생물에 축적되거나 독성이 높은 물질들은 스톡홀름 협약 아래 국제적으로 사용 규제를 받고 있는데 올해 5월 HBCD도 그 항목에 올랐다. 난분해성, 두 번째 생물 축적성,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생물 독성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생물 독성을 갖고 있는 물질로 보시면 되고요. 부자가 계속 바닷물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바닷물에 담궈지면은 바닷물 속으로 용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용출이 되게 되면 그 바닷물을 이제 필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근처에 살거나 하는 생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바다의 그림자가 짙어졌다.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바다. 어쩌면 스티로폼은 애초부터 바다와 공생할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ですから汚染を拡散する役割を成してい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それがやはり海の砂だとか海水だとか植物だとかそういうものに、非常に汚染の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が考えられます。 실제로 오염 지역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스티로폼 쓰레기와 독성 물질은 드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급속도로 확산될까? 답은 해류에 있다. 해류는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흐르는데 우리나라와 가까운 쿠로시오 해류는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먼 미국까지 흐른다.
스티로폼 쓰레기는 그저 그 경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So it's likely that throughout the world ocean and the water column is polluted with polystyrene. Just because a coastal operation loses some styrofoam doesn't mean it's going to stay in the coastal zone. It's going to be moving throughout the world ocean and populating the water column throughout the world ocean. If they are ingested by organisms, then these toxic chemicals will be absorbed by these organisms and in this way basically enter the food chain. Then these toxins basically also return to humans. 모든 생물은 주변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세계적인 환경단체 힐더베이는 스티로폼이 가져온 바다 환경의 변화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주목한 건 생물이 스티로폼을 먹이로 삼았을 때다. If it gets out into the ocean, it'll break down into small pieces that don't biodegrade. They never assimilate back into nature. And marine life confuses them as food. It can be really problematic, cause lots of health problems as they ingest it because there's no room for their natural prey, as well as potentially causing death. (1997년) 미국 본토와 하와이 사이에서 거대한 바다 쓰레기 더미가 발견됐다.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알갈리타 해양연구재단의 찰스 무어 선장. 취재진은 그에게서 놀라운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 굴과 홍합 같은 여과 섭식자들이 바닷물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면서 스티로폼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 This is styrofoam because this is local. This is from my own local area here. And this is styrofoam that is collected on the surface here. Also, we can see the lots of mussels, Yeah. and oysters too. So these are filtering out this water. The oyster filters out the water that has the styrofoam, and the styrofoam bit can get inside. It's not giving them any nutrition. The mussel or oyster eating this, Yes. right? Oh, yes. Yes, it's been shown. 바다 생물은 정말 스티로폼을 먹이로 착각할까? 입자가 큰 스티로폼 대신 스티로폼의 원료인 폴리스티렌으로 실제 실험에 들어갔다. 실험 대상은 바다 먹이 사슬의 1차 소비자인 동물 플랑크톤, 요강류다. 동물 플랑크톤, 여과 섭식자들을 선정한 다음에 걔네들한테 이 폴리스타를 먹여서 현미경상으로 소화기관 안에 폴리스타이렌이 섭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인데 지금까지는 먹는다고는 다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그 확인한 바는 없거든요. 세계 최초로 동물 플랑크톤에게 스티로폼을 먹이는 실험이 이뤄졌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동물 플랑크톤의 뱃속에 또렷하게 자리 잡은 형광물질, 스티로폼 원료다. 더불어 생체에도 변화가 생겼다. 사이즈별로 다 섭취를 했고 생존율이 떨어지고요. 산란력도 떨어졌어요. 그런 악영향이죠. 먹어서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이 관찰이 됐거든요. 그 다음 과정이 그러면 얘를 그 상위 단계 생물이 먹냐? 그건 또 하나의 화두거든요. 그럼 먹이 사슬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스티로폼을 섭취한 뒤 생존한 동물 플랑크톤 개체를 대상으로 다시 실험에 들어갔다. 이번에 투입된 포식자는 어린 돌돔. 이 둘을 같은 공간에 넣고 어린 돌돔이 오염된 플랑크톤을 먹는지 일정한 시간을 두고 관찰했다. 조그만 물고기 새끼를 갖고 이제 먹이 실험을 했는데 그 먹이 생물이 먹은 그러니까 플랑크톤류가 먹은 거를 역시 어류가 먹었고 어류 체내에 그게 남아 있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전자 현미경으로 보이는 형광 물질은 동물 플랑크톤이 삼켰던 스티로폼 원료다. 먹이 사슬 1차 소비자의 몸 안에 남아있던 스티로폼이 상위 포식자에게로 전달된 것이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제일 상위 단계에 있는 그 생물 중에 하나가 인간이기 때문에요. 사실 사람한테도 간다고 보시면 Basically, all organisms of the marine food chain can ingest this microplastics, which it is called then, and that can basically cause important
harm to the marine food chain. 먹이 사슬은 생태계의 오랜 질서다. 지구의 생명이 탄생한 순간부터 이 법칙엔 변함이 없었다. 가장 아래층에 있는 1차 소비자 플랑크톤에서 시작된 바다 먹이 사슬은 자연스럽게 상위 포식자에게로 이어진다. 그리고 먹이 사슬 피라미드의 끝엔 최상위 포식자 인간이 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은 미래엔 스티로폼이 우리 식탁에 오를지도 모른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노력을 기울여 놔야지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분야가 저는 이 플라스틱 쓰레기고 특히 EPS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xpanded polystyrene, sometimes called styrofoam, is one of the most pernicious of all plastics used in the marine environment, and it really shouldn't be used at all.